우리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이상해 해서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들고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현대사회는 반대로 친구가 적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 자체가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되시는 분들은 친구가 없고 혼자 있어도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건 없건 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주로 어렸을 때 친구들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원래 있던 곳에서 떨어져서 살게 되고 서로 있는 곳이 멀어지다가 보면은 1년에 한 번 모임에서나 만나다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자신의 주장과 의견이 확고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저 남의 의견에 쫓아가는 대로 해서 친구들이 구성됐는데, 이제는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이상해 해서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들고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친구 관계 자체가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되시는 분들은 40대, 50대가 되면서 내가 혼자 있는 쪽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친구 관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친구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친구가 적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책 읽는 거를 좋아해요. 책을 친구랑 같이 읽을 수는 없어요. 하루 종일 매일 책을 읽다가 보면은 나는 친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서 잡담을 하는 것과 내가 책을 읽는 시간 중에 책을 읽는 시간이 더 좋으면 나에게는 친구가 필요 없고 오히려 책이 필요한 거지요. 어떤 분은 회사 끝나거나 일이 끝나면은 하루 종일 게임을 해야 됩니다. 친구와 게임 사이에 나는 게임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서로 대화하는 동료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친구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어떤 분은 항상 사람들이 있어야만 돼요. 그분들은 많은 수의 친구들을 갖다 필요로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각자가 선호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지휘 체계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회사의 사장 밑에는 이사 밑에는 무슨 팀장 밑에는 과장, 그래서 직원까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지휘 체계를 갖추지 않고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수는 대체적으로 100명 이하로 생각하고, 대부분은 50명 이하로 생각하고, 어떤 점에서 30명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가도 한 단위가 30명 안팎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학교에 가도 30명 안팎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간단히 보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냥 본인의 생각에 말이 맡길 때까지 내 머리에 떠오르는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마 다들 10명, 15명부터는 떠듬떠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떠듬떠듬하기 전까지가 나의 머릿속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관여하고 있고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인간관계의 수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성공의 기준이 되겠지만, 어떤 분의 성공의 기준이 부에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아무리 친한 친구가 많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정한 부에 이르지 않았으면은 나는 실패한 거고요. 인간관계에 집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돼요. 그 좋아한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작용해요. 분위기도 작용하고, 외모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여유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만났을 때 또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조건이 형성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만나자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줘서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게 되겠지요. 그러나 인간관계에 집착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시는 분은 그분이 원하는 내가 만났으면 하는 사람의 수와 사람들이 중에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수의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도 항상 빠져나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래도 좀 재밌어지나 하면은 기존의 사람 중에서 나를 싫어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될 때는 한번 나의 어떤 요소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누구도 대놓고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싫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인간관계에 집착을 안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필요로 하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거는 인간관계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의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항상 결정을 할 때 누군가 의논해야 돼요. 뭐 옷을 입건 물건을 사건.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의지하는 부분이 있게 되지요. 또 우리는 태어날 때 얼마나 독립적이냐 의존적이냐가 있어요. 독립적인 사람은 자기가 일단 해보고 나서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도움을 청해요. 의존적인 분은 먼저 도움을 청하지요. 그러나 이게 꼭 독립적인 게 좋고 의존적인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독립적인데 해당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을 다 망친 다음에 사람들이 수습해주게 돼요. 그러나 의존적이지만 인간적이고 뭔가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좋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건 좋고 의존적인 건 나쁘다라고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의존적인 분들은 뭔가 문제에 부닥쳤을 때 빨리 남의 도움을 갖다 청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의존적이 되면은 어느 정도 친구가 있어야만 되는 건 맞게 되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상당히 의존적이지만 남들이 알아서 미리 나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위에서 그 사람이 의존적이란 걸 몰라요. 또 굉장히 의존적이면서 불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상사가 되잖아요. 계속 일을 시켜요. 그거는 그 사람이 의존적이고 무능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존적이면서 불친절한 사람은 자꾸 명령하듯이 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의존적이라는 걸 모르게 되지요. 친구가 많은데 불행한 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은 복수심이에요. 왜냐하면은 친구를 사귀고 인간관계가 되다가 보면은 우리는 내가 손해볼 때가 있어야만 돼요.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데도 기분 나쁘지 않는 게 우리는 친구와 나의 관계이지요. 우리는 나와 물건을 파는 사람들 관계는 속으면 기분 나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을 요구해야 되겠지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속여서 일을 덤탱이 씌우면 엄청 화가 나지요. 그러나 친구라는 관계에서는 손해를 보건 이익을 보건 간에 서로 개의치 않아야지 친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수심이 강하잖아요. 친구가 나한테 실수를 싫은 말 한마디 하면 꼭 사과를 받아내거나 나도 똑같이 복수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 중에 결국은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난 친구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사과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수심이 많은 사람들은 친구가 있어도 불행하지요. 그러면서 또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겁이 많은 분들은 친구가 나를 싫어할까봐 무지 걱정을 해요. 그래서 모임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혹시 내가 누가 싫어하는 말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요. 전화해서 꼭 확인해요. 내가 이런 말 해서 너 기분 나빴니? 그런데 이게 합쳐지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복수심이 강하면 겁이 없을 것 같지요. 어떤 분은 복수심도 많으면서 겁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표현은 못하면서 속으로는 끌탕을 하지요. 그분들의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정신적 고통에 처해 있다는 표현은 더 맞는 것 같아요. 친구가 없고 혼자 있어도 할 게 많아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건 없건 간에 시간이 굉장히 잘 가요. 그리고 우리는 심리검사를 해보다가 보면은 외향성, 내향성 척도라고 나오기도 하고 사회적 민감성 척도라고 나오기도 하고 사회적 불편감 척도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타고 태어난 기질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고 많이 안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이 있고 자율성이 강하다. 그러면 또 자신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또 친구를 안 만나도 되게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또 사람들과 있는 것 자체는 싫어하지 않지만 시끄러운 걸 되게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예를 들어서 식당도 싫고 사람 많은 지하철도 싫고 사람 많은 거리도 싫고 그러다가 보면은 친구는 좋지만 시끄럽고 번잡한 게 싫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혼자 있게 되지요.
나의 기질에 상반되는 부분을 억지로 키운다는 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 현대사회는 반대로 친구가 항상 끊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SNS가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현실로 만나서 사귀는 친구는 아니더라도 SNS를 통해서 새로 알게 되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 범위가 누구누구의 소개를 받거나 직장을 받거나 뭐 그렇게 제한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SNS로 무슨 모임을 하다가 만나게 되면은 그분들을 만나서 잠깐 친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많지만 오히려 깊지 않아도 되는 분한테는 사실은 독립심을 키우는 게 아니라 끝없이 친구분이 공급되는 세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친구가 전문가면 해결해줘요. 내가 만약에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누가 고발이 들어갔어요 했는데 내 친구가 경찰이잖아요. 그럼 친구한테 물어보면 친구가 물론 요새 같은 세상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절차는 알려주겠지요. 그런 다음에 얘야 그렇게 떨지 마. 그러면 경찰이 얘기하니까, 혹은 변호사인 친구가 얘기하니까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경찰도 아니고 변호사인 친구한테 얘기를 해도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지요. 만약에 친구가 은행원이거나 대부업체에서 일을 하면은 친구가 돈을 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닌 한 친구가 돈이 없는 친구한테 내가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호소해도 도움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나를 막 괴롭혀요. 친구한테 하소연은 할 수 있겠지만 직장 내 괴롭힌 전문 노무사를 찾아가는 쪽이 좀 더 도움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친구는 괴로울 때 내가 그거를 얘기하고 위로받고 버틸 수는 있지만 친구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는 되게 싫어요. 그러나 그 모임은 그 친구가 없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나머지 친구가 좋아요. 그리고 나에게는 현재 대체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모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기분이 나쁘지만 나는 나가는 쪽을 선택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친구들도 다 어차피 그 친구를 갖다 싫어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친구만 빼고 연락해서 모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따지면은 이제 잘 됐지요. 뭐 서로 싸우다가 그 친구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냐는 결국 내가 처한 상황, 또 내가 이 친구 집단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은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그 친구를 다이렉트로 만나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로 잘 바뀌지도 않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친구는 나에 대한 험담을 온 주위에 하게 되면서 나한테 공격을 하게 되겠지요. 그거를 못 견디게 되면은 결국 나는 그 모임에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전부 다 잃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저는 다이렉트로 해결해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친구 빼고 그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도 만약에 5명이 모임이다. 그러면은 나하고 내가 싫어하는 친구 빼면 3명이지요. 그 3명만 불러서 꼭 4명이서 모일 필요는 없어요. 나도 그냥 친구 1명만 그 중에서 만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누구를 부를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부르자고 하고요. 그 친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부르자 그러면은 아무 이유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은 얘까지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게 되면은 다들 눈치껏 알아서들 해요.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구와 멀어지는 건요, 대부분 싸움을 수반을 하면서 멀어지거나요, 아니면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누군가랑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분들의 현명한 해결은 싸우지 않으면서, 혹은 싸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두려움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불확실성이든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서 누구와 멀어지면서 오히려 내가 굉장히 잘했어, 지혜로웠어 하고 뭔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누구랑 멀어지기를 갖다 바랄 때 우리는 현명함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가끔 이 세상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없고, 이렇게 나쁜 것과 저렇게 나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가 있어요. 자꾸 현명하게 지혜롭게 싸움 없이 관계를 갖다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사로잡히잖아요. 그 관계가 죽을 때까지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명한 해결 방법은 기분 좋게 끝나는 법은 없고, 내가 기분이 안 좋건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게 결국은 끝난다는 거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해결하는 게 저는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좋은 친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진짜로 좋은 친구라고 할 때는 보통 위기를 전제로 해요. 만약에 살면서 나도 아무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아요. 저 친구도 지혜롭고 현명한 친구여도 위기를 맞이하지 않아요. 그럼 그 두 사람은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으로 잘 지내요. 왜냐하면 둘 다 괜찮기 때문에 이 우정에 흔들림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가 닥쳤으면 무너질 친구들도요, 위기가 안 닥쳤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친구야 라고 믿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위기 앞에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정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게 아니라요, 인생에서 내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나의 우정이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또 이럴 때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게, 인생에서 내가 어떤 위기를 맞이할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돈을 꿔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다면 살면서 이 친구들은 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전부 가난해요. 나한테 돈을 꿔줄 수 없어요. 꿔주려고 하면 본인이 엄청 손해를 봐야 돼요. 돈을 못 꿔줘요. 그럼 난 생각해요. 아, 진정한 우정이 아니었어. 나는 밤마다 새벽 2시에 술 마시자 하면 나오는 친구가 나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술 좋아하는 진정한 친구가 갑자기 다들 간이 이상이 생겨서 술을 못 먹게 됐어요. 그러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진정한 친구가 될지 안 될지는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 위기를 알 수도 없고 내가 결정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우정을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가급적 내가 삶에 위기와 곤경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이 안정되면은 왠지 몰라도 내 주위에는 진정한 친구가 많고요, 내 삶에 위태위태한 일이 많잖아요. 내 주위에는 가식적인 친구밖에 없게 돼요.